자, 문장 삽입 채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삽입 채점입니다. 6번까지 숙제였나요? 8번까지였대요. 왜요? 6번까지밖에 안 했어요? 다 했어요? 자, 1번에 1번. 삽입이 1번인 경우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거 미투수구나. 2번의 답은 4번. 3번을 맞췄으면 인정. 3번의 답은 2번. 4번의 답은 4번. 5번의 답은 5번. 6번의 답은 2번. 우선 여기까지만 볼게요. 6번까지 오늘. 다 맞은 사람, 다 틀린 사람, 하나. 어이구야. 둘은 됐어. 니만 잡. 뚝배기 몇 개 틀렸어요? 어? 한 개? 누가 풀었어? 그럴 리가 없는데. 1번 보겠습니다. each year, 매년 30살 이후로 도구가 있네요. 그쵸?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고 점진적인 드랍, 쇠퇴, 하락을 경험합니다. 정신적인 속도에 있어서. 제 입장에서 볼 땐 되게 속상한 얘기입니다. 너네가 내 마음을 알아? 30살 이후로 꾸준하게 정신적으로 쇠퇴한대. 어? 자, at each peak. 이때 each는 이제 주절의 주어인 인간의 뇌를 가리키겠죠. 뇌의 절정에서 인간의 뇌의 전체적인 기억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그리고 초과합니다. that of computer, 컴퓨터의 그것을. 이때 that은 이제 capacity 되겠죠. 첫 번째 문장은 인간의 뇌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제 1번에서 문장 보시면 이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가 어울려요, 벌써? 1번 문장이 자연스러운 겁니까, 그러면? 당연한 거고. 하지만 역접이고 얜 지금 부분 부정이죠. 하지만 항상 노티서블, 눈에 띄는,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을 얻고 기억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make up for, 보상하다, 완화하다. 그것을 지식으로 완화합니다. 됐어요? 여기서 보는 대명사 이시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첫 번째 문장엔 당연히 없죠. 대명사가 나오면 대명사의 명사를 찾으셔야 되는데 지금 없어요. 내용상으로도 맞지도 않아요. 인간의 능력은 놀라워서 컴퓨터를 능가할 정도인데 지식으로 그것을 보상하고 기억을 유지하고 경험을 얻었기 때문에 항상 눈에 띄지 않습니다가 우선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첫 번째 문장과. 됐어요? 답은 이렇게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어 하나 보고 가실 건데요. 요거요. as much. as much. 하지만 경험으로 우리는 don't need to 부정사,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구조고, 본동사 need to는 여기서 지금 본동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rely on이 본동사고요.
그럼 as much는 뜻이 그렇게까지, 그만큼이란 뜻이에요. 그렇게까지 컴퓨터에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제시된 문장이 1번에 들어가서 나이 먹으면서 저절로 인간의 정신적 능력의 속도, 처리 속도는 늦어지지만 그건 당연한 것이고 눈에 띄지 않는 이유는 뭐다? 우리가 계속 경험과 지식을 쌓기 때문에 그것이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가 어울리겠죠. 됐죠? 2번으로 갑니다. 내가 풀 땐 안 보였는데 수업 시간에 보면 보여요 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급하게 읽거나 놓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그러니까 조금 침착하게 단서들, 배경들, 상황의 변화들을 잘 눈여겨보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be like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다면 당신은 아마도 그것을 얘기할 겁니다. 당신 자신에게 반복해서 여러 번. 힌트가 우선은 조건이 있죠. 대부분의 사람과 같다면 그 다음에 그것이라는 힌트를 찾으셔야 될 거고요. 또 반복해서 스스로에게 얘기한대요. 스스로에게. 3자가 아니라. 자, 그럼 처음부터 읽어서 내용의 흐름을 좀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확장하는 언어적 정보의 duration, 기간, 지속 기간을 늘리는 한 가지 방법. 워킹 메모리, 작동 기억 속에서 단지 a little bit, 약간이라도 그 방법에 대한 얘기네요. 기억력 지속 기간을 늘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 특히 우리는 그것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반복합니다. 즉 그것은 maintenance rehearsal이라고 알려져 있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상상해 봅니다. 대절을. 드디어 유가 하나 나왔네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화하기를 원해요. 당신의 폰으로. 하고 이제 예시 시작이죠. 이제 제시된 문장도 예시의 일부분이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고 누구한테 전화하고 싶은데 당신이 그 사람의 폰 넘버를 몰라요. 당신의 컨택트 리스트, 전화번호부, 뭐 연락처가 되겠죠. 그래서 당신은 need to look it up somewhere. 자, look up. 밑줄 치고 look up. 찾다란 뜻이에요. 그것을 어딘가에서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전화번호를 알았을 때 당신의 폰은 isn't handy. handy 무슨 뜻? handy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 무슨 뜻이에요? 편리한이란 뜻이 가장 기본적인 뜻이고 여기선 편리한이 아니고 뭐야? 가까운 곳에 있는 이란 뜻이에요. 전화가 가까운 곳에 있지 않아요. 그럼 그래서 당신은 즉각적으로 dial it. 이때 it은 전화번호가 될 거고 dial은 전화를 돌리다란 뜻이에요. 다이얼. 우리 옛날 전화기 보시면 손가락에다가 구멍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 알죠? 그게 다이얼이에요. 돌리다. 여튼 간에 전화번호를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뭐다? 전화기가 가까이 없어서 전화를 못 거는 상황입니다. 무엇은 당신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스스로가 remember, 목적격 보호죠. help에 맞춰서 당신 자신이 기억하도록 돕기 위해서 그 숫자를 뭐 하는 동안 당신이 트랙 다운
track down은 추적하다란 뜻이고 당신 폰의 whereabouts 행방을 추적하는 동안에 그럼 그 전화번호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이거죠. 됐어요? 전화번호가 수첩에 적혀 있지 않아서 이제 순간적으로 외웠는데 핸드폰이 없어. 어떻게 핸드폰 찾는 동안 계속 어떻게 할 거야? 머릿속에 되뇌일 거 아니냐고 까먹기 전에 이거죠. 됐어요? 갑자기 뭐 나왔어? 이 전략이 나와 있지 않아요. 먼저 의문문을 제시했죠. 어떻게 전화번호를 외우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답이 제시 문장이 되겠죠. 이 전략은 works 효과가 있습니다. 단지 뭐 하면 그 숫자가 좀 짧으면 약 7에서 8자리 숫자, 디지트 숫자, 자리란 뜻이에요. 됐습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3번으로 갑니다. 3번 맞은 사람. 하윤이 설명해줘요. 어떻게 풀었습니까? 이거는 고3 문제라고 해도 될 만큼 까다롭습니다. 힌트가 없어요. 단서가 없습니다. 유일한 단서가 뭐야 얘는? 내용의 흐름이에요. 글의 전개밖에 없습니다. 전기기관에서 근육세포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더 큰 덩어리로. 됐어요? 근데 그것은 만듭니다. 전체 커런트 무슨 뜻? 현재란 뜻이겠습니까? 현재란 뜻 말고 무슨 뜻이죠? 전류, 그쵸? 전체 전류의 강도가 더 큽니다. 일반적인 근육보다는 근육의 세포가 더 큰 덩어리로 있으면 전류의 세기를 더 크게 보낼 수가 있대요. 됐어요? 내용 뭡니까 그러면? 근육과 전기, 전류의 세기는 비례하다. 강도는 비례합니다. 이거죠. 자, electric communication, 전기 소통이란 것은 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고기, 어류에게서. 그 전기 신호는 만들어집니다. 특별한 전기기관에서. 그 신호는 discharged. discharge 무슨 뜻? discharge 안 어려운겨? 방출하다. 뭘 끄덕여 호찬이 형자. 몰랐잖아. 방청객이야 왜 그래? 그 신호는 방출되어 그랬을 때 이거죠. 그 전기기관이 자 이거 해서 어떻게 할래요? be negatively loaded. 이게 하전적으로 검색하면 네거티블리가 안 나올걸요? 암만 검색해도 영영사전이나 검색을 해야 좀 나올까? 그래서 네거티브가요. 네거티브는 음전하의란 뜻이에요. 음전하의, 양전하 말고 음전하의. 이거의 부사형인데 네거티블리 검색하면 사전적으로 뜻이 나오는 사전이 거의 없습니다. 로드가 무슨 뜻이니? 로드. 동사잖아요, 동사. 로드. 수동태고 지금 be loaded. 무슨 뜻이야? 싣다. 짐을 싣다 할 때 싣다. 그럼 전기기관은 직역을 하면 뭐야? 음전하로 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나와? 의역하면 해석지에는 전기기관은 음전하를 띱니다. 이렇게 나와요. compared to the head. 머리에 비교했을 때. 됐죠? 그러니까 그
전기기관을 가지고 있는 동물, 그래서 이제 어류가 될 건데 대표적으로 어류의 머리 말고 그 전기를 만들어내는 기관은 음전화의 성격을 띈대요. 일렉트릭 필드가 뭐겠어 그러면 자기장이 되겠죠. 그리고 물고기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됐어요? 응. 됐어? 자, 여기 1번 문장 앞에까지 무슨 얘기니? 무슨 얘기예요? 전기 신호의 발생에 대한 설명문이죠. 1번 문장 보시면 weak electric current 약한 전류의 전기의 흐름은 전류는 또한 만들어집니다. 첨가고 어디에서? 일반적인 근육 세포에서. 됐어요? 뭐 할 때? 그들이 접촉했을 때. 됐지? 답은 2번에 들어가서 왜? 일반적인 근육에서 보다라고 비교했잖아요. 됐니? 그럼 일반적인 근육에서는 약한 전기가 만들어진다고 했고 그 다음 문장에서 그것보다는 더 큰 강도의 전류가 흘러요가 오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장과 제시된 문장은 어떻게 한다? 얘는 전기 신호의 강도, 세기를 설명하고 있는 문장 2개. 됐어요? 그럼 이제 2번 문장부터 보시면 그 물고기는 다양합니다. 신호를 뭐 함으로써 changing the form, the electric field 자기장의 형태를 바꿈으로써 신호를 다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frequency 주파수가 되겠죠. 주파수를 discharging 보내는 방출하는 주파수나 전기장의 형태 그것을 바꿈으로써 그럼 다 바이에 걸리겠죠. 이렇게. 자, 전기 신호를 만들어서 전기 신호에 대한 강도를 설명해주고 그럼 뒤에 뭐 나와 이제? 전기 신호의 종류 그리고 역할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면 이렇게 문단이 총 3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문단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내용은 바뀌었지만 접속사가 없어요. 전혀.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위에 문단, 가운데 문단, 마지막 문단에서 서로 대명사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없었어. 됐니?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어렵죠. 똑같이 전기신호 얘기인 것 같긴 한데 대체 어디다가 넣으란 말입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내용의 기준으로다가 문단을 나누셔야 돼요. 됐어요?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문제는 이제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꼭 기억해 두세요. 아, 단서가 전혀 없고 글의 흐름이 사실 어떻게 보면 글의 흐름은 사실 분명해요. 문단별로 소주제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아, 이렇게 풀어야 되는 고난도 문제도 있구나라는 걸 기억해 두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경험치. 어, 경험치. 단서가 많고 분명해 보이는 선후 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대명사, 접속사 같은 게 있으면 사실 그거 중딩도 풀어. 그렇잖아요. 어휘 좀 몰라도. 너무나 단서가 분명하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걸 이제 앞으로 푸실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들 지금 방학 때 고등학교 2학년 기출을 지금 풀고 있지만 이제 2주 반 뒤에는 내신 대비가 시작될 거고 내신 대비가 쭈르륵 끝나고 나면 12월 될 거고 여러분 12월부터 뭐 풀어야 돼요? 몇 학년 거 풀어야 돼? 고3 거 풀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고3 거를 풀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1등급을 받든 5등급을 받든. 아니 고3이 돼서 왜냐면 영어는 고3 되면 교과서가 없어요. 부기제도 없어요. 뭐만 봐요? 유일하게 EBS만 봐요. 학교에서 내신 시험 자체를요. 특히 교대부 아, 양 어마어마해요. 수업은 하나도 안 해주면서 수업 일도 안 합니다. 학교생들이. 아무튼 간에
고3 수준의 문제지가 내신 시험 범위면 고3 독해를 연습해야 될 거 아니냐고. 고2 겨울방학 때. 나는 등급이 낮고 기초가 없다고 고3이 될 건데도 고1, 고2 거 할 거냐고. 그럼 고3 내신은 당연히 물 건너갔지. 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애들이 가장 최악의 판단을 하죠. 선택을 합니다. 뭐? 전 정시 파이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니 내신도 못 하는데 무슨 정시 파이터야. 앞뒤가 안 맞는 거야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그냥 도망가는 거라니까. 도망가는 케이스들이에요. 나 이미 고1, 고2 때 내신 망했으니 전 그 시간에 차라리 수능에 올인하겠습니다. 아니 내신에도 올인 못했잖아. 범위가 정해진 시험도 어려워했잖아. 근데 범위도 없는 시험을 올인해서 준비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수시로 뽑는 인원이 몇 명이야? 80%야. 80%. 나머지 20%라고 정시 인원은. 그리고 이제 대학교들이 수시에서 어떻게 해요? 재수생들이 지원을 못하게 다 대부분 많이 막아요. 그럼 그 20%의 확률을 재수생과 싸울 거야? 그 정시는 몇 번 지원해? 3번. 수시는 6번. 가능성 자체가 더블이야. 왜 그걸 버려? 왜? 자꾸 왜 일부러 어려운 길을 선택해? 왜? 아무튼 숙제를 하실 때 조금 더 고민해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꾸 이런 얘기하면 왠지 혼내키는 것 같아서. 여러분에겐 실제로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1년. 왜 우울해하고 그럽니까? 걱정돼요?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공부하면 돼요. 수학 문제 푸시고. 4번 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근데 그 사람들의 창의성은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더 집중한대요. 방법과 기술에. 됐어요? 음. 그런 사람들에게는 창의성이 해결책으로 이어진대요. 어떤 해결책? 드레스티컬리 엄청나게 줄인대요. 이 일을 어떤 일? 필요한 뭐 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의했니? 창의성을 어디에 초점을 둔다? 방법과 기술. 그러면 문제 해결할 때 필요한 일, 그 일의 양 자체가 엄청 줄어든대. 그럼 일을 많이 안 하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됐죠? 이렇게 제시 문장 내용 정리 꼭 하고 내려가셔야 돼요. 쓱쓱 밀주치고 내려가시면 안 되고요. 창의성은 have an effect 영향이 있습니다. 생산성에 창의성은 어떤 사람들이 오형식 나왔죠. read가 아까처럼 read to가 아니라면 read는 오형식부터 떠올리셔야 됩니다. 어떤 개인들이 to recognize 알도록 이끌어준대요. 문제를. 어떤 문제?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문제를. 창의성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문제도 볼 수 있구나. 하지만 그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찰스 다윈 형님께서 접근법 뭐에 대한 스페시에이션 종의 분화 문제에 대한 그러한 접근법은 이것의 좋은 예시입니다. 즉 그는 다윈 형님은 선택했습니다. 매우 어렵고 탱글드 복잡한 뒤얽힌 문제. 즉 콤마 동격 그 문제는 바로 뭐다? 종의 분화다. 근데 그 종의 분화라는 그 어려운 문제는 이끌다 그를 어디로?
긴 시간의 데이터 수집과 딜리버레이션, 논의로. 어려운 문제 선택해서 연구가 어려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 선택은 이러한 문제의 선택 1번 문장과 이어진다는 얘기죠. 이것은 허용하지 않아요. 빠른 어택, 이때 어택은 진행이란 뜻이에요. 또는 착수란 뜻이고요. 빠른 진행, 착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는 단순한 실험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어려우니까 일의 진행이나 실험도 어렵다는 얘기죠. 내용 정리됐니?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번호들끼리의 내용의 연관성을 꼭 확인하십시오. 그러한 경우에 창의성은 실제로 생산성을 감소시킵니다. 즉, 측정되어진 것처럼 출판물의 수에 의해서 무슨 얘기겠어? 다윈 형님이 출판물도 엄청 많이 출판했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노력은 어려운 문제에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종회 분화의 문제. 문제가 어려우니까 생산성도 감소돼요라는 얘기죠. 됐니? 그럼 1, 2, 3번은 다 뭡니까? 어려운 문제 선택했다. 근데 그것이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을 들이게 했으므로 생산성이 떨어진다까지 하는 문제. 4번 보시면 우리는 can see, 볼 수 있습니다. 예시를. 예시 또 나왔어요. 갑자기요. 어떤 예시? polymerase 나오네요. chain reaction, 중합 요소 연쇄 반응. PCR이라는 것에서의 예시. 근데 그것은 가능하게 하다. 우리가 뭐 하도록 앰플리파이 증폭시키다. 작은 조각의 DNA를 짧은 시간에 우선 짧은 시간 안에 DNA 조각을 증폭시켰대요. 그럼 4번까지 일의 처리 과정 어려운 것과는 상황이 바뀌었죠. 또 이어서 보시면 이런 유형의 창의성 즉 이게 되겠죠. 중합 효소 연쇄 반응은 감소시키다. 뭐를? 단계에 또는 요소를 그리고 그 단계를 대체합니다. 덜 실패할 수 있는 단계. 즉 실패할 확률이 낮은 단계죠. 따라서 결론 뭐다? 생산성을 향상시켜요. 어떻게 한다? 4번부터는 다른 예시를 통해서 생산성 향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됐니?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얘도 큰 단서는 없지만 우선 내용이 구분하기가 좀 쉬웠죠. 얘는 이렇게. 그 다음 5번으로 갑니다. 맘대로 뭐 자는 것도 맘대로인데 뭐. 괜찮아. 넌 안 졸았어. 너는 잤어. 사탕? 캔디? 저? 5번은 매우 무난했죠. 얘는. The other hand 반면에 이건 무슨 의미? 대조. 대조랑 비교는 무슨 차이점인지 알고 계시죠? 대조. 그리고 또한 하고서 첨가. 그 비슷한 예시. 같은 상황의 예시지만 대조되는 내용의 예시가 앞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문화 이상이 하나의 국가 안에 한 국가 안에 다양한 문화가 또한 있을 수 있다. 즉 이것과 같은 배경의 다른 예시가 앞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읽어보시죠. 그러면 내용은 이미 분명해졌네요. 가주어 진주어. 부적절하지 않다. 즉 적절하다는 얘기죠. 대절이라고 말하는 것, 우리의 문화는 우리의 삶을 정의한다라고 말하는 건 부적절하지 않아요. 즉 이건 뭐다? 긍정을 강조하는 거죠. 이중무정으로. 다른 것들 사이에서 문화는 결정합니다. 뭐를? 언어, 종교, 그리고
근본적인 밸류스, 가치관을 문화가 결정한대요. 미국에서는 근본적인 대부분의 그러한 신념, 근데 그 신념은 바탕을 형성한대요. 우리의 문화, 뭐와 같은 자유나 개인적인 권리, 그런 것과 같은 우리 문화의 기본을 형성했던 근본적인 믿음. 근데 그러한 믿음이 are laid out. 자, lay out 밑줄 칠게요. lay out. lay out 하면요, 명시하다라는 뜻이에요. declaration 무슨 뜻? 공표, 선언이 되겠죠. independence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독립선언. 독립공표에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독립선언서에 저 내용이 있단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발견됩니다. 유사한 문서로 다른 국가에서도. 됐어요? 여기까지 무슨 얘기? 내용 정리했어? 비록 문화들이 어떤 경우에는 비슷해요. 뭐랑 뭐죠? 내셔널리티 국적입니다. 국적에 의해서 정의되어지는 문화랑 비슷해요. 비록 그렇지만 이거죠. 국적과 문화가 일치하는 거야.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의 문화 이런 식으로. 됐니? 비록 그렇지만 there is not 일반적으로 one to one 1대1 관계는 아닙니다. 국적과 문화 사이에. 3번부터 내용 바뀐 거 보여? 이거 보여야 돼. 안 보이면 안 된다고. 3번 문장 앞에까지 뭐예요? 문화의 영향력이 되겠죠. 문화가 그 국가의 신념, 가치, 이 모든 것들을 다 바탕을 두고 있는 게 바로 문화다. 문화가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가졌다. 3번부터 무슨 얘기 나왔어요? 실제로 문화와 국적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을 수도 있다. 1대1 관계가 아니다라고 했죠. 됐니? 그럼 3번을 기준으로 내용이 바뀌었다고. 그래, 흐름이. 됐죠? In some case, 어떤 경우에는 또 나왔네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문화는 nations, 국가를 가로지른다. 국가를 가로지른다, 즉 넘는다가 되겠죠. 뭐와 같이? Midwest of Asian culture, 중동이나 아시아 문화에서의 아랍 문화처럼. 아랍 문화가 어떤 한 국가의 문화만은 아니잖아요. 중동의 문화 전체가 아랍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1대1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예시죠. 됐니? 그럼 여기 뭐예요? 국가, 여러 개의 국가를 어떻게 한다? 하나의 문화가 아우른다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읽었던 문장은 뭐예요? 하나의 국가 안에 문화가 여러 개 있는 거죠. 됐니? 나왔네요. 미국은 누가 봐도 미국은 다문화 국가니까 답은 5번. 이렇게. 이거 이렇게 내용이 바뀌는 거 문단 알아차리지 못하면 너네 고난도 문제 풀기 어려울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1등급으로 가는. 이거 모르면 그냥 잘 나와야 2등급일 겁니다. 졸려서 물 떠오지 않았습니까, 고객님? 물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으로 갑니다. 아까 아침에 미용실 가는데 제가 미용실 2군데 가거든요. 한 군데는 이제 한 25년, 6년 된 곳이고 그분도 이제 초보 미용사일 때부터 만나서 지금은 이제 원장님이 됐어요. 충북대 앞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 대고 깎으셔도 돼요. 공짜로. 돈 제가 내요. 대신 미용실 이름은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는 이제 제가 집 앞에 있는데 가경동에 가는데 늘 가는 곳이고 자주 그 이제 예약도 하고 갔으니까 이제 가서
미용사랑도 얼굴이 알거든. 저 왔어요 하고 이제 잠깐 앉아 있는데 저쪽에서 쌤 이러는 거예요. 제자가 거기에 취직을 했어.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예약한 디자이너한테 이제 머리를 깎는데 학원에 이제 출근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고민이 생긴 거지. 다음에 그 미용실을 가게 되면 뭐 과연 머리를 누구한테 잘라야 되는 건가? 제자한테 가야 돼? 아니면 내가 원래 하던 쌤한테 잘라야 돼? 원래 하던 쌤한테? 제자한테 안 가도 그 제자는 서운하지 않겠지?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있으면 다음엔 예약을 할 때 쟤한테 다 알거든. 미용실 사람들이 이제 걔가 내 제자였다는 거를. 그럼 미용실 사람들도 저 사람은 왜 제자한테 안 자르고 과거에 안 친했나? 뭐 나쁜 기억이 있나? 했을 수도 있고. 갑자기 오만 가지 생각이 막 이렇게 커지더라고. 여러분의 생각은 그냥 자르던 사람한테 자른다? 굳이 이거야? 자, 그 다음에 acknowledge 무슨 뜻? 명령문이네요. 그만 져. 그만 져. 잘 때가 아니야. 찬영이가 좀 자야 그때부터 잘 수 있어요. 찬영이 아직 안 잔다는 말이야. 이제 곧 잘 거긴 한데 찬영이가 잘 때가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지금 되게 분주해집니다. 다리와 손을 엄청 떱니다. 절정에 이르는 거죠. 이제 그 점점 절정에 막 이러다가 그러니까 버티는 겁니다. 막 떨어요. 하다가 자는 겁니다. 이렇게. 어, 지금 웃고 있잖아요. 한 번 더 놀리면 쟤 또 삐질 거예요. 아우, 아우, 나한테, 아우, 이렇게 삐질 겁니다. 이제. 태원이 가기 전에 그 찬영이랑 그 인생 네컷 찍고 가요. 지갑에도 넣고 핸드폰 뒤에도 넣고 이렇게 보고 싶을 때 보게. 어. 인정하세요. 그 문제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찾으세요. seek out achievable solutions. 달성 가능한 해결 방법을. 무언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 또 더군다나 명령문이고요. 자, 우선 뭐 읽어봐야 알겠네요. 당신이 가진 문제인데 정확하게 그 문제가 뭔지도 모르겠고요. 어쨌든 문제가 제기가 먼저 되겠죠. 문제 제기가 먼저 될 거고요. 당신은 아니네. 당신의 need for ease. 그럼 이때 need는 욕구 정도가 되겠죠. ease는 편안함. 편안함에 대한 당신의 욕구는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 have a hard time ing 관용어구죠. have a hard time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finding the right food 적절한 알맞은 식량 음식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편안함에 대한 당신의 욕구, 욕심은 어렵게 되어질 겁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편안함은 뭐다? 내가 원하는 음식, 식량을 쉽게 찾을 때 오는 편안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하고 뒤에 이유가 나오겠죠. 가주어, 진주어. 이제 더 어려우니까요. 내비게이트 동사로 무슨 뜻? 찾다. 그로서리 스토어를 찾는 것이 더 어려워요. 뭐보다 이거죠. 요 뒤에 문장 구조 어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거 정확하게 잘 맞추면 수업 끝. 용돈 5만 원씩. 매 시간 백다방. 숙제 없어. 단어시험 면제. 그리고 다 뉴욕 보내줄게. 태원이랑 같이 8월 5일 날. 기회 3번. 첫 번째 기회 너 써. 삽입. 땡. 알고 보면 되게 쉽습니다. 저거 과로보다 식료품 가게를 찾는 것이 이제는 어려워요. 감이 몰라요? 아, 비행기 타기 있어서 왜 말 안 하는 거지? 어? 하윤이 제가 하고 싶은 표정인데 아메리칸? 원어민도 모르네. 하와이안? 또 써봐.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그것이 그렇다고. 그럼 it would be는 어떤 말이에요? 뭘 대신하는 말입니까? 응? 응? 어떤 문장이에요? 그러면 요거 다예요. 대신 now 빼고, more 빼고. 그만큼 다를 똑같이 받는 거예요. 가주어 진주어로. 당신이 식료품 가게를 찾는 게 어렵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울걸요? 이거야. 텐니 무슨 말인가? 당신이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적절한 식량 음식을 찾기가 어려워요. 이거야. 됐어요? 또는 이거죠. 그다음 이어서 또 가주어 진주어 뭐니 프루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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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루브가 무슨 뜻이에요? 증명하다 말고 그럼 그때 증명하다는 어떤 결과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는 과학적인 증명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프루브의 가장 기본 뜻 드러내다 밝히다가 가장 기본 뜻이야. 또 아마도 to be quite tough 꽤 터프,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이 입증, 밝혀졌습니다가 되겠죠. 뭐 하기 힘들다? 이렇게 수식, 요리하기에 새로운 방식으로 됐어요? 아마도 뭐 때문에 당신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리할 시간 또는 당신은 아직 빌드업 만들다 arrange하고 무슨 뜻? 다양한 dependable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리고 맛있는 레시피 요리법을 아직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됐어요? 자, 내용 정리 여기까지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니? 원하는 식량을 찾을 수 없고 또 그것에 대한 이유 나왔지. 이유. 첫 번째 뭐였어요? 원하는 가게 못 찾아요. 두 번째 뭐야? 새로운 방법의 요리법 또 어려울 데다가 조리법을 만들지도 못했고 요리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원하는 식량, 음식을 얻기가 어려운 것에 대한 상황 설명과 이유를 얘기했죠. 근데 그 다음 문장 뭐였어요? 예를 들어 명령문이야. 레시피 찾으세요는 무슨 얘기겠어 갑자기. 그럼 이게 앞에 있는 원하는 식량을 못 찾는 것에 대한 예시가 말이 맞습니까? 해결책 일부분은 예시인 거죠. 됐니? 답은 2번. 됐어요.
자꾸 내용 정리해서 글의 흐름이 바뀌는 건지 더 심화가 되는 건지 반전이 있는 건지 이런 글의 흐름을 자꾸 보십시오. 그거 안 되면 30번 때 맞추기 어려워요. 특히 빈칸도 마찬가지고 단서가 없는 고난도 문제가 나오면 너네 뭐 10점씩 날아가는 건 일도 아니야. 빈칸 하나, 순서 하나, 그다음에 삽입 하나 하면 벌써 9점이라고. 벌써 9점이야. 3개 틀리면. 어떻게 1등급이 나와 그러면? 절대 못 나와 그러면. 앞에 거 다 맞춰도 힘들다고. 됐죠잉?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서일치도 숙제 해왔죠? 순서일치 채점 어디부터 하면 됩니까? 5번부터 몇 번까지 숙제였어요? 12번까지. 5번부터 채점은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고쳐 오십시오. 5번부터 5번에 5, 6번에 2, 7번에 4, 8번에 1, 9번에 2, 10번에 3, 11, 2, 12, 3. 다만 사람. 오, 2명 태은이, 도윤이. 오, 잘 어울려요. 자, 숙제예요. 숙제예요. 숙제 뭐 있어요, 우리? 단어는 당연히 있죠. 30개씩. 그럼 다음 시간에 금요일 날입니다. 31번부터 60번까지 단어 시험이고요. 그다음에 순서 일치 18번까지 푸세요. 순서 일치. 그럼 순서 일치 끝나는 거예요. 23년도 거 기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문장 삽입은 12번까지 이렇게 해 오시면 돼요. 금요일까지 아시겠습니까? 금요일 날 그럼 순서를 먼저 마무리 지을 거고 시간 되면 삽입까지 좀 하겠습니다. 됐죠? 자, 고생하셨습니다.